민철 학생을 만난 것은 제가 51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민철 학생은 군 제대 후에 곡학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민철 씨의 밑에서 울부짖던 것이 생각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때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남편은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취직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챙겨줄 사람이 셋이나 있다가 혼자 살게 되니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성은 무료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도 심심했기 때문이었죠. 처음 연결된 사람이 민철 씨였습니다. 저희 아들보다도 3살이 어린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서방님이기 때문에 저는 민철 씨라고 부릅니다. 민철 씨는 저에게 반말을 해요. 처음에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반말을 하냐는 민철 씨였지만 제가 반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나에게 존댓말을 하면 남자로서 매력이 덜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한 듯 하더니 민철 씨는 저에게 반말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무료라고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남자가 받더라고요. 목소리만으로는 전혀 어린 것 같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 물음에 저는 24살이고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보다 어리네요.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또래 여자랑 통화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민철 씨는 아줌마 잠시만요. 저는 또래보다 아줌마랑 대화하는 게 더 좋아요. 잠시만 대화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학생, 많이 심심한가 봐.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지 해. 아들보다 어리다는 생각에 저는 민철 씨가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통화를 하다 보니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대학생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시작한 통화였지만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조언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저 제 얘기를 들어주며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는 젊은 학생한테 마음이 너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어서 나에게 위안을 주었으니 밥이라도 한번 사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집이 멀지 않더라고요. 만나서 보니 생각보다 잘생겼더라고요. 민철 씨는 은근히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는 아줌마 생각보다 지적인 느낌이네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지적인 느낌이 든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여자거든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어제는 학생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학생 얘기를 잘 들어주겠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민철 씨에게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제 얘기를 듣다가 조언도 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민철 씨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그래요. 그랬군요. 그래서요?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훨씬 좋았어요.
말하는 것이 끊기지 않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만 먹고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점심값은 제가 냈지만 그래도 저는 민철 씨에게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죠. 젊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뻔한 것이었지만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은 나를 상대로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여자인데 그걸 원하냐고 물을 수도 없잖아요. 물론 원한다면 저야 감사한 일이었죠. 이렇게 저에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품이 그리운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보다 어린 남자랑 그런 남자가 나를 원한다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민철 씨는 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민철 씨는 대학생인데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저희 집을 알려주고 가는 길에 민철 씨에게 물어봤어요. 학생, 오늘 교회로 드라이브 갈 수 있어요. 민철 씨는 자기도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잘 됐다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인데 이렇게 지적이고 미인인 여자랑 드라이브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천으로 바다를 보러 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민철 학생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아빠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를게요. 하며 웃더라고요.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며 술을 한잔 했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는 체질인데 민철 씨도 같은 체질이더라고요. 저희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때는 5월이었고 날씨가 산책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와 바닷가를 거닐어 본 적이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 기억 속에는 그런 추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이 저와 민철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엄마, 여기 저번에도 왔던 곳 아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방으로 갔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다 하고 나와 보니 민철 씨는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학생도 얼른 씻어. 민철 씨도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민철 씨는 여자와 이런 곳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저는 민철 씨에게 시달리느라 밤을 거의 샜습니다. 밤을 새고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민철 씨는 어설프지만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저희는 그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과 간단히 통화를 하고 민철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민철 씨는 엄마 아저씨가 뭐래? 이렇게 말하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부 전화지 뭐 이렇게 대답하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철 씨와 매일 만났습니다. 민철 씨가 주로 저희 집으로 왔죠. 이웃들 눈치가 보여서 보는 눈이 없나 살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철 씨가 도착할 때가 되면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민철 씨는 엄마라고 부르던 것이 입에 붙어버렸는지 한동안 저에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도 민철 씨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 뭔가 모르게 이상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철 씨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죠. 민철 씨를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서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건지 헷갈리다가 저는 민철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철 씨에게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앞으로 민철 씨라고 부르겠다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지금도 가끔은 사랑을 나눌 때 민철 씨는 저에게 엄마라 부르며 장난을 칩니다. 저도 아들이라 부르며 장난을 치죠. 저를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민철 씨를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